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필 유형과 유형 검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필 유형. 네. 많은 분들이 이거 합니다. 유형은 5가지 방식이 있지만 특히 이 2개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필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비용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종이 이런 데다가 유언장 이렇게 씁니다. 어쩌고 누구 뭐 준다 쭉 씁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 2025년 7월 8일 이렇게 씁니다. 네. 그리고 주소 뭐 쭉 씁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씁니다. 동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는 다른 주소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레메안 아파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언자 김말동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건 막도장이라도 상관없고 이 우문이 이거 찍어도 됩니다. 이러면 네 효력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쓰는데 뭐 20분이면 되겠죠? 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비용 없습니다. 네.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필 유언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안 들고 혼자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유형 공증. 네. 유형 공증은 공증인이 있어야 된다. 네. 이건 법무부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증인 2명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유형 공증하려면 서류가 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뭐 주민등록 초본, 뭐 증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원래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 받으라고 해서 네, 그것까지 받게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용도 들어갑니다. 이게 비용. 이 공증 비용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법무부에서 계산식을 딱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300만 원 한도입니다. 보통 이제 공시지가로 20억이 안 되면 네 이겁니다. 그냥 19억 얼마인데 20억이 안 된다 공시가로 따집니다. 그래서 300만 원의 한도입니다. 그래서 유형 공증은 절차는 좀 복잡합니다. 이게 그 대신 이제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작성 단계는 이게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럼 왜 유형 공증하냐? 이게 편한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성 단계입니다. 그 효력이 이제 만들어서 효력 유효할 때까지. 자. 근데 작성 단계는 자필 유언장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유언자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인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될 거고, 예금인 경우는 은행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이걸 우리 이제 집행 단계라고 부릅니다. 자필 유언장을 들고 가서 등기해 주세요. 이러면 등기 안 해줍니다. 이거는 법원에 검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언장 복사본 넣어가지고 상속인들 뭐 인적사항 넣어가지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의기일을 잡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 보고 쫙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의기일에 상속인의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의 조서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들고 가야 등기를 해줍니다.
근데 2분의 1이 안 되거나 또는 이의제기한다. 한 명이라도. 그러면 이 거민조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필위원장은 위원 거민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이유 불문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거 우리 아버지 필정 안 했는데요? 라거나 저는 인정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모르겠고 아무튼 저는 인정 못해요. 이래버리면 등기가 안 됩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소송을 해야 됩니다.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이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 이 두 가지 소송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 법인 조서가 여기까지 가면 만약에 이걸 하기 싫다, 어차피 뭐 이의제기 안 할 거다, 이의제기 할 거다 그러면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거는 못 합니다. 이것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필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거미 신청이라는 절차를 법원에 거쳐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위원 공증은 어떻게 되냐?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 위원 공정증은 원본 딱 붙여가지고 등기 신청서에 필요서를 딱딱딱 붙인 다음에 위원 공증 원본 딱 붙여서 등기서 밀어넣으면 그냥 등기 납니다. 다른 상속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알릴 필요도 없고 동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작성 단계에서는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 단계에서는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합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자, 오늘은 이제 유언의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 뭐 구수증서도 있고 비밀증서도 있고 뭐 녹음유언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이 두 가지 자필유언과 유언 공증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모르고 하는 경우와 알고 하는 경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효력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자필유언과 유언 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자필유언장을 2번이나 작성했습니다. 하나를 작성한 다음에 좀 업그레이드해서 또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다가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필유언을 할 때 뭐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 왜 증여를 하지 않고 유언을 선택하는지에 연이어서 그럼 유언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한번 작성하는 단계에서 편리한 장단점 그리고 나중에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장단점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필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